을 제3호증의 1, 19, 21면 등은 가짜 투표지로 의심받는 투표지들의 사진입니다. 재검표장에 나타난 배춧잎 투표지들과 본드풀이 떡칠되어 붙어버린 투표지들이 보입니다. 을 제149호증 동영상 재생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을 149호증은 연수을 재검표장에 나타났던 붙은 투표지의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제가 만질게요. 아니 동영상 촬영이 되나? 네네네. 제가 그 권한을 그러면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법관님이 주셨어요. 네. 이거는 아까랑 좀 달라요. 요즘에 끝에는 계속 촬영 중이에요. 검으로 붙은 게 아니라 됐습니까? 계속 되셨으면 됐다고. 예, 됐어요. 예? 계속 촬영하고 있어요. 네, 요거 그럼 이제 띄워서 카운팅 할게요. 네. 이거 안 띄워진다. 어머나 이게 뭐야? 안 띄워진다 이거. 이것도 그냥 여기다가 카운팅 불가하는 걸로 해야 되겠다. 그럼 그 저평면을 자세히 한번 찍어볼게요. 이게 어떻게 붙어 있는지. 이렇게 하니까 네, 떨어지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네. 대법원은 붙은 투표지들이 우편 봉투의 풀이나 정전기 때문이라고 판결문에 기재하였습니다. (2020년에) 제기된 126건의 선거 소송 중 리딩 케이스로 이후 다른 판결문들이 거의 따라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닌 판결이 을 제204호증의 1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판결문입니다. 중국은 홍보업체 하이마이, 하이순 등으로 하여금 한국 내에 위장 언론사를 세웁니다. 서울프레스, 부산 온라인 같은 1차로 발견된 38개의 불법 웹사이트를 구축을 하고 중국 내에 있는 정체불명의 조직으로 하여금 친중, 반미, 한국 내 갈등 조장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해서 그 위장 사이트에 게시를 합니다. 그러면 SNS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트위터나 유튜브를 통해서 확산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고 하는 것이 국정원 조사 결과 드러나 있습니다. 주로 이들이 퍼뜨리는 이슈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 처리수를 원전 치수를 핵 폐기수라고 지칭하고 국민 보건에 극히 위험하다는 내용, 한미 동맹을 공격하는 내용, 제주 4.3 사건에서 미군이 한국인을 학살했다는 내용, 이런 내용의 중심으로 내용을 집중적으로 유포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한 가지 사례만 소개하겠습니다. 을제 215호증입니다. 정부가 이 후쿠시마 괴담 방류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전혀 근거 없다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한 비용이 정부가 지출한 비용만입니다. 1조 6천억을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방사능 조사 시점을 92곳에서 245곳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시료 제치를 49,600건을 했습니다. 이로 인한 정부 지출 비용만 1조 6천억입니다. 이로 인해서 생겼던 수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피해액은 다 빼고 순수하게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지출한 것이 1조 6천억입니다. 이것이 과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에 관해서 좋은 기사가 있습니다. 2024년 4월 8일 조선일보 취재기사입니다. 1년간 삼중 수소 배출량이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 22조 베크렐입니다. 조 단위로 해서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시는데 국제 원자력 기구나 WHO 안전 수치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프랑스 라그 핵 처리소에서 1년간 배출되는 삼중 수소 배출량은 58조 베크렐입니다. 자, 중국 다롄 원전의 경우에 90조, 상하이 친산 원전의 경우에 143조, 도합 우리나라 황해에 걸쳐 있는 중국의 해안에 있는 원전에서 나오는 것이 233조 베크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10배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는 태평양으로 나가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돌아옵니다. 그에 반해서 중국의 원전 핵 처리수는 황해로 바로 쏟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다룰 때 과학적인 인식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공작을 위한 잘못된 정보로 그것을 이용해서 정치적 공격을 하려고 했던 그 세력들로 인해서 예산 1조 6천억이 낭비되고 많은 수산업 가정들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다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 국정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게 전쟁이나 사변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는 중요한 위험한 상태이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알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언론을 통해서 하지 않았느냐? 우리나라 언론은 전국 언론 노조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국 언론 노조에는 정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치위원회는 강령이 있습니다. 진보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보십시오. 임기가 끝난 MBC 대주주는 방송문화진흥회입니다. 임기가 끝난 이사들이 지금 10개월 정도 계속 이사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박문진 이사 새로 임명했던 방통위원장을 임기 이틀 만에 탄핵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언론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면 아마도 대통령의 발언은 한 5분 소개하면 그 발언을 비판하는 분석 기사와 논평은 아마 10배는 더 나갔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이 심각한 위기 상황,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순간에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국익이 침해당하고 있고 국민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자신의 위험을 걸고서라도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충심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비해 피청구인 측은 지루했고 논지에서 벗어난 탄핵 심판 핵심 쟁점도 아닌 부정선거 문제로 일관했습니다. 듣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마치 축구 경기장에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축구와도 신지 않고 공을 차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소추위원으로서 굳이 승패로 말씀드리면 축구로 치면 우리 팀이 10대 0으로 완승했고 야구로 치면 5회 콜드게임 승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법률 대리인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